얘겠지? 예. 잠깐 볼게. 기억이 뭔지. 뭐가 든대? 뭐가 드는 거야? 그래서? 노력과 비용.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지? 탑 체크. 결정했어? 그가 드는 거고, 잘 추는 축이 드는 거고, 얘는 품이 들고, 단풍이 들고, 그가 들었고, 가뭄이 들고. 답은 품이 드는 거겠지? 근데 품이 든다는 게 품이 뭔지 알아, 근데? 재료? 뭐만? 일손? 일손? 그런 느낌? 품앗이라는 게 일손은 나누는 거잖아. 이제 품이 든다. 그래서 2번. 자, 그리고 얘 재밌네. 보통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은 적절한 거 물어보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요것부터 찾아볼까? 본문에 대충 위치가 있잖아. 됐어? 개념의 정의라고 하지. 보통 대부분이 다 뭐야? 무엇이란이라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무엇이라고 한다로 끝나는 거야.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 또는 뭐냐 무엇이란 이렇게 시작하지. 보통 개념은 전반부에 있지. 그 다음에 법률 조항, 구체적 법률 조항. 뭐가 몇 정은 뭐 어떤 조항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 됐어? 그 다음에 특정 판례. 판례가 뭔지는 아나? 그지? 판례. 그 다음에 얘는 의미. 개인차원, 공공차원. 여기는 여러 주체적 갈등, 구체적 사례. 됐지? 체크. 아주 고민하는 거야? 자, 정답은 일단은 대놓고 처음 문단 끝에 정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민법 몇 조가 나왔고 구체적인 판례잖아.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구체적인 거라고. 이런 게. 디테일하잖아. 구체적이잖아. 그지? 판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이 어딨어? 의미잖아. 이 화제, 이 주제가 갖는 의미잖아. 어디 봐야겠어? 끝을 봐야지. 의미가 의잖아. 보니까 개인차원과 공공차원이 결론에 있어. 개인차원과 공공차원을 나눠서. 그럼 몇 번이 없는 거야? 5번이 없는 거지. 요건 잘 나올 수 있지? 틀렸어? 그 다음에 일치불이치 문제가 2개가 있어. 근데 얘는 일치하는 거네? 에이, 난 나중에 얘부터 할 거야. 수치인에 대한 이해로 속절하지 않는 것이지? 자, 그냥 일치불이치가 아니라 수치인다고 했지? 함정 조심하고. 수치인. 탑 체크. 일치불이치니까. 그거 다 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 해야 되니까 답 나온 사람 손 들었다 내려줘.
지금 보면은 아까 진작에 풀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치 그러잖아. 나왔지 아까? 나왔지? 쉬어봐. 너 아까 나왔지? 소원아. 제 2번 먼저 풀어봐. 걸렸어. 건방진 식장 돼가지고 씨발라먹을 수가 없는 식장 돼가지고 시베리안 호스 같은 그 차이가 뭘까? 내가 아까 봤거든? 그냥 빨리 하고 답 체크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게 의심스러울 텐데 그냥 쭉 또 다른 거 확인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 그러니까 답을 맞춘 사람 지금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고 바로 그냥 정답만 보고 더 이상 안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봤고 지나치면서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일까? 정원아 몇 번 나왔어? 어? 2번? 2번 볼까? 뭐야 2번이 아 2번 그럼 나머지는 확인했어? 다? 4번 뜨는 아 그래?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까? 1번은 어딨어? 응. 두 번째보다 어. 첫 번째 어. 쪽에 한번 읽어볼래?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는 성공이 민사소송을 통해 수진의 상대로 판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넘어갔어요. 그래? 이건 뭐야 그러면? 벌금 어딨어? 벌금 얼마야 벌금이? 벌금은 되는데? 벌금 그런데요? 이거 왜 버렸어 벌금은? 벌금 이게 중요한 뭐뭐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벌금형의 처벌? 그냥 벌금이든 반환이든 돈인 거야 그냥. 거기 본 게 맞잖아. 그러니까 딱 안 본 건 아니야. 왜 그냥 민법 제741조니까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일어나야 타인에게 소인의 간사는 그 이익을 반환한다 돼 있지. 이익을 반환한다 돼 있어. 벌금 어디 있어? 문단 넘어가서 볼 필요는 없잖아. 사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일치불 치고 문단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었잖아.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냥 이익을 반환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송 절차가 비용이 든다고 했지.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했고 끝났어. 이제 일부 수치는 보이기 이게 지금 다른 얘기 시작했잖아. 그럼 이게 맞춘 사람도 1번인 거 생각하고는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갔단 말이야. 1번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잖아. 왜 그랬을까? 왜 1번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야 정답 1번이면 빨리 나는 일부러 내가 정답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했거든. 그냥 빨리 나온 사람 보려고. 근데 되게 손도 안 대고 그냥 답 체크한 거 맞는데 그냥 왜? 왜 그랬지?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엔 그래. 법으로 뭔가 벌을 주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당연시 벌금은 당연시 생각해서 제대로 안 부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국어를 볼 때 내가 얘기했잖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게 중요해. 보기엔 다 똑같이 봤어.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도 한 명은 틀리고 한 명은 틀리고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럼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했잖아. 그래서 일치불이치를 볼 때마다 뭐야? 이건 왜 맞고 뭐지? 그걸 보라고 잘. 어떤 걸 갖고 오답을 만드는지 그걸 연구하라는 거야. 문장을.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해. 새로운 문제 계속 풀어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틀린 이유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가 있어. 그래서 보면. 벌금 절대로 없는데. 그지? 2번이 제일 문제야. 나도 풀 때 보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걸 찾으면은 일단 하나라도 지우는 맛이 있잖아. 아,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지울 수 있는 게 보다는 적절한 걸 하나 찾아야 돼. 참 쉽지 않아. 그지? 일단은 물어볼게. 뭐부터 할 거야? 뭐부터 하긴 할래? 몇 번부터? 그러겠지. 바로 나와야지. 왜? 5만원. 이것도 확인하고. 자, 얘는 어떤 거 볼래? 어떤 거 찾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은행이 중요한 거야. 주체는 항상 중요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은행이 중요해. 법적 권한이란 말도 목적어지? 이거 중요해. 반환 강제 법적 권한. 은행이 그지? 적극적 주체 이것도 좀 보이면 좋고. 근데 이게 어차피 적극적 주체거든. 법적 권한이 중요하고 반환 강제 법적 권한이 중요해. 그다음에 얘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따진다면은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일정 시간 이내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굳이 신고하느냐 이걸 굳이 준 것도 조건인 것 같고, 이건 특별한 절차 없이란 말도 좀 신경 쓰여. 그냥 보상받는 거 이게 되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거거든 지금 사실. 보통 이런 거 특별한 절차 없이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5만원 쪽 찾으면 되고, 이제 뭘 주면 중요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성금 반환 지원제. 그지? 이 제도 얘기가 나와. 차고 송금인 주어. 요 채권 이거 되게 찾기 쉽겠다. 채권. 그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하지 말고 그냥 5개 개만 보이는 대로 해보라고. 그 다음에 얘는 예금보험공사란 말이 주체지.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있지? 지급명령을 목적어 지급명령을 불응할 때 그치? 이런 거 위치 잡기 하는 거야. 됐지? 자, 한번 찾아내봐. 적절한 거 하나. 본인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우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꼭 다 하려고 하지 마. 적절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탑 체크. 성선 나왔어? 왜 눈치를 봐? 내가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이렇게? 내가 틀리면? 그래서 이거 안 하잖아. 틀렸어요? 아, 묻지마. 나도 확인하지 마. 내가 포커페이스로 살아온 50년이 됐냐. 저도 쿠팡에서 봤어요. 똑같아요. 아, 그래? 몇 개 더 사야지. 고무가 빠져갖고. 고무가 달아갖고. 또 몇 개 더 사야지. 한 5-6개 사야 돼. 다음 나온 펜 내려놔. 이거 별표 5개 있잖아. 위치 못 찾은 거 있어? 선지 5개 중에서? 뭐 아무거나 물어봐. 위치 못 찾은 거. 이건 못 찾겠다. 몇 번? 어? 2번 2번? 2번?
시간 있잖아, 시간. 화면 봐봐. 단어가 정확히 일정 시간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시간 개념이 나올 거야. 거기 위치를 찾으면 돼. 기간. 그지? 찾았어, 혹시? 오른쪽에서. 왼쪽 말고 오른쪽에서. 됐어?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몇 번인지 알아? 지금 2개 오답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항상 틀리는 거야. 니네 3번 한 사람들은 이거 봤어? 민사소송? 목적어? 확인해봐. 5만원짜리에서 민사소송. 그거 민사소송이지. 상상력 발휘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찾아야지. 민사소송 뭐 바꾸겠어? 다른 말로? 이게 민사소송 아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찾아보라고. 없을까? 그 다음 4번이라는 사람들은 채권 매입을 못 찾진 않았을 거 아니야. 송금일이 채권 매입을 했는지 확인해봐. 주체 누가 채권 매입하는지. 누가 매입한대? 그렇잖아. 봐. 목적어 주체 바꾸는 거 다 넘어가는. 그래 내가 있잖아. 그런 거 넘어간다고. 제일 신경 써야 될 거잖아 지금 이거. 얘를 보고 이해를 못할 것 같나? 예금보험공사? 자진을 돌려줄 것을 안내하고 불응. 그냥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었어? 예금보험공사가 그지? 나오고 불응 시에는 지급 명령을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하고 만약 수취인이 불응 시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라고 돼 있지. 그지? 문제 있나? 뭐가 문제 있나? 얘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니야? 이게 독서에서 차이라니까 이해력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여기 등급 1등급도 있고 맞잖아. 그지? 그런 차이에 있어서 버려지는 거야.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꿔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맞아도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그게 진짜 맞은 거지. 이거 어설프게 맞은 건 도움 하나도 안 돼. 오히려. 그 다음 4번. 내 말 잘 들어. 어떤 거는 약간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니네가 좀 잘 못해. 팁을 하나 주면은 정답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 반대로. 그게 뭐냐면은 니네가 함정에 빠지는 그 성질을 넘어갈 줄 알아야 되거든. 정답까지만 가면 니네가 확인이 가능해. 쉽게 가능해. 알겠어? 이게 문제. 이런 쉬운 것도 틀릴 때는 이제 분명히 오답에서 지금 막혀서 그러거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답 체크. 그거밖에 더 팁을 주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 붙들지 말고 그냥 넘어갈 줄 아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연습이 중요한 거야. 정답을 찾아내야 돼. 미대 가려고? 그래, 그쪽도. 그 본인이 딱 느낌을 딱 받고 해야 돼. 이거 본인이 경험해봐야지 이게 나중에 풀 수 있는 거지. 뭐 얘기 듣고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이게 정답은 되게 쉬워. 확인하기도 쉬운 것이고, 위치 자체가. 됐나? 이 정도면 됐잖아. 더 시간 끌면 안 되고. 요거겠지? 분명히 거기 선지에서 정답만 얘기해 볼게. 어차피 지문을 설명해 줄 거니까. 1년 이내 아까 여기서 봤단 말이지. 그지? 회수 비용 없이 라고 했거든? 회수 비용들 있잖아. 공제하는. 그지? 왜 회수 비용 없이 똑같은 짓을 해놨지 지금? 어디냐? 아까 2번에 어디 있었지? 특별한 절차 없이? 뭐뭐 없이. 이걸 기억해놔. 이런 선지를. 아,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지? 얘는 바보같이 똑같은 짓을 두 문제에서 해놓은 거야, 지금 선지를. 바보야, 바보. 됐어? 이렇게? 그래, 답 4번. 본문 봐봐. 난 이거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궁금했는데 안 읽었어. 궁금했어. 이거 진짜로 옛날에 뉴스에도 나온 적 있었거든. 이거 논란이 돼갖고 판례가 나오긴 했었네. 살면서 이거 잘하거든. 할 수 있어.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달은 금융거래의 속도와 편의성을 극적으로 상승시켰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야기했다. 야기했다는 말은 알지? 일으켰다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고 송금이다. 차고 송금이나 내 주변에도 몇 번 봤어. 이런 거.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하면 입력 오류, 수취인 차고 선택 등 다양한 원인이 발생한다. 입력 오류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갖고. 이제 수취인 차고 선택은 기존에 보냈던 거 있잖아. 기록에 보면 이거 누르면 다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잘못 누를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발생한다. 너희는 잘 안 쓰지 이런 거. 모바일 뱅킹. 이거 좀 해줘. 대답도 해주고. 해? 학생들도 하니 그거? 아, 그렇구나. 그래. 사고 송금이 발생할 때 안 궁금해? 난 궁금했는데 이제는 안 궁금해. 어제 해갖고.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그러니까 얘 은행이 아까 우리 문제표에 봤지만 얘는 중개인밖에 못해. 얘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수취인에게,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송금 실수를 알리고 자발적 반환을 유도만 해. 돌려주시죠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간단하게 환급하면 돼. 절차 이루어지지만 아마 은행에서 딱 바로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거야 아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거부하는 놈이 있었어 뉴스에서. 그래서 실제 거부해갖고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 최근인데. 얼마예요? 몇백만이었던가 그랬을 거야.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돼 이런 경우. 안 보아도 그치? 차고 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그 실수로 받아줬기 위해 직접 회수를 시도하지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절차적 복잡성을 인해서 실질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자,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그래. 민사 소송비도 있고 아니야. 그지? 변호사, 그지? 김현장. 연락해갖고, 송금 잘못했다. 얼마 하냐고. 35,000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35,000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그 우리 법에서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하지? 소송을 무슨 소송을 해? 그래서 단체 소송하잖아. 비용을 여럿이 피해자가 여러 경우 단체로 소송해서 비용을 나눠서 이제 피해액보다 받는 액이 더 그지? 아니 비용보다 피해액이 더 받는 게 이제 더 많게 하려고. 티빙도 한번 걸리. 티빙 또 털렸어. 티빙. SK 털려갖고 난 뭐 다 털려. 티빙, SK 뭐 쿠팡도 털렸었나? 다 털려. 내 개인 정보는 뭐 그냥 그지? 동네 쓰레기야 쓰레기. 하는 것마다 다 털려. 원래 내가 티빙은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했거든? 바로 털리잖아. 근데 막 뭐 쿠폰 같은 거 주지 않아요? 안 줘. 어머. 고소해? 비용이 들어. 그 이름 올려요. 뭔데? 비용 든다니까 비용. 특히 금액이 소액일 경우 35,000원. 그지? 어제 묻더라. 왜 도대체 35,000원 얘기하냐고. 우리 집 아파트에 가끔 야채 곱창 집이 들어오거든? 이것저것 시키면 35,000원이 나와요. 맨날 송금을 해요. 행정적 노력과 비용의 실익, 실제 이익을 초과하기도 하며 35,000원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5만원 들어. 그지? 그 문제가 되겠지. 그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뒤에 나오겠지만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알려주지 못해. 송금인은 문제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차고 송금인 단순히 실수가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에 불합리함을 느끼며 제도적 보완과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근데 금융기관이 이걸 못한다는 거지. 적극적 역할.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법으로는 돼. 문제는 비용이 들어서 문제지. 법적으로 볼 때 차고 송금인은 민법 제745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률사에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이나 이익을 얻고 노무가 뭐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혹시? 알지? 노무. 몰라? 노무? 만약에 1월 7일날 우리 집 가서 우리 와서 이거 수리 좀 해주세요. 베란다 수리 좀 해주세요 했어. 근데 얘가 옆집 가서 수리를 해버렸네? 그치? 일을 거기서 했네? 근데 이제 베란다 이쪽 다른 집이 뭐야? 돈 안 내. 난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너무 일하는 거. 이익을 얻잖아. 그러면 옆집은 자기 집 베란다를 수리해줬으니까. 그지? 그런 경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데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지만 벌금이 아니라 반환이야. 왜? 민법이잖아. 민사소송을 그래서 이는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야. 근거는 있어.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가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송금인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일부러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시간 끄는 거지. 아니면 뭐야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을 안 받고 그런 케이스. 실제 그런다는 거지. 민사와 형사는 다른 거 알지? 좋은 예가 뭐야? 좋은 예. 간통죄. 간통죄 폐지됐지? 그지? 처음 만든 것도 웃기고 폐지한 것도 웃겨요. 간통죄가 뭔지 알아? 바람. 그렇지, 바람 피는 거. 옛날에 바람 피면 뭐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갔어. 형사법에 의해서. 없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안 가. 예, 그럼 바람 펴야지. 그러면은 뭐야? 뭐에 걸리는 거야? 민사소송에 걸리지.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걸리면 그게 아니라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하면 안 된다. 바람 피면 그지? 돈 나가고 나중에 나는 거였어. 그걸 착각하더라고. 그럼 바람 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민사소송에 걸리니까. 그런 거야. 일부 수취는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레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수에 오해할 수 있어. 그렇지?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중간에 껴있는 거 모를 수 있잖아. 나한테 들어온 돈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 나한테 준 돈이구나. 근데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차고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말 아니야 근데? 내 수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또 뭐야? 차고 송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러나 가능해.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면은, 자 이게 알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또 지 맘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 이게 횡령죄래. 성립.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지 마음대로 성립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는 수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라는 게 그것도 사기죄인 거 알지? 돈 안 갚는 거. 그거 사기죄로 넘어가. 사기죄로. 핵심적인 쟁점은 수치의 행동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의 여부다. 이거를 증명해야 돼. 선의는 뭐냐면 모르는 게 선의라는 거야. 악의는 뭐니? 알고서도 있지? 그래서 이때는 실수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소송 들어가면은 몰랐다고 우겨버리면 어때? 형사까지 못 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반면 악이란 송금 실수를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는 이때는 형사적 책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횡령죄. 판례가 났어. 판례는 실제 판결 사례지. 원래 재판에서는 이 판례가 결정 역할을 많이 해.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2021년 얼마 전이지? 사고 송금 사건이 있는데 A는 실수로 9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고 수취는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증명을 하긴 해야 돼. 인지했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썼대. 돈이 더럽게 없나 보네. 법원은 이에 대해 수취인의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서 불법 영득 이사가 인정된다. 불법을 얻은 거. 그래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럼 이게 뭐야? 이는 차후 송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명확한 판단 기준은 뭐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잖아. 근데 이건 알지?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감옥은 안 가지? 그지? 집행유예가 더 길면 감옥은 안 가잖아.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를 해줘. 집행은. 2개월을 감옥에 갈 것을 1년 정도 유예를 해줘. 밀어줘. 1년 동안 사고 치지 않으면 이 징역 2개월이면 사라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1년 안에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법원할 때 징역보다 집행유예가 길어버리면 이건 감옥에 안 가는 거고. 근데 아마 그건 되겠지. 빨간 줄은 그것이겠지. 빨간 줄. 그래서 정가가 남는 거지, 정가. 정가야겠지, 정가. 그거 몰랐던 사람이 있니, 혹시? 집행유예 이거, 개념? 알았었어? 아, 몰랐었어? 내가 좋은 거 알려줬네. 그래서 나중에 니네 사고 쳐갖고 이렇게 할 때 집행유예를 잘 보란 말이야. 여기서 집행유예 이면 아싸!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돼요. 은행은 통로 역할만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차고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그래서 은행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차고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은행은 법적 책임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반환 의사 확인, 신고 절차 안내 등을 수행은 해. 안내는 해줘. 반환을 한다고. 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도 중요한 협력 조치를 참여한다. 이 제도가 생겼는데 여기에 협력을 해준다는 거지. 이게 제도가 생겼나 봐. 그래서 아마 모바일 뱅킹 이후로 이제 생겼을 거야.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없었잖아, 사실 그전에. 차고할 수가 없는 게 직접 은행 가서 계좌번호 쓰고, 옛날에 그랬잖아. 계좌번호 쓰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하고 다 확인하고 하니까.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이거 우리 보기에 나왔던 건지, 주소 같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 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나왔던 거. 강제할 수도 없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의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안 돼. 신기한 게,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 앨범 뒤에 주소가 있었거든. 학생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앨범 뒤에 있었어. 지금도 집에 앨범에 뒤에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 대학까지 안 했었어요. 우리 남고라서 굳이 뭐 야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거지 뭐 굳이 뭐. 그지? 그런, 그지? 설레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럼 함부로 이렇게 막 중학교도 남중이라서 좀 남중. 벨티 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 벨티? 나도 했었어. 진짜네. 쌤 기술자였어요? 초중까지 했어. 벨티는. 벨트 누구 튀는 거 있잖아. 많이 했어. 어딘지 몰라. 아니야, 그냥.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입된 것이, 이게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생겼다는 거지.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얘네가 안 되네? 예금보험공사?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 수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대. 이게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 채권 매입이 뭐였지? 자, 여기서 질문. 니네 채권들 수능에 나올 수 있잖아. 채권 매입한다는 게 뭐야?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 채권 매입. 있어 혹시? 몇번 말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줬거든? 채권 매입 자세한 설명 있잖아.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 다들 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한테 얘기하지 마. 오늘도 칼라 매칭한 거야? 그래서? 되게 잘하는데. 아니요. 퍼플. 이게 그레이색이네.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뭐야? 채권 매입. 뭐 빚진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바뀌는 거 아니야? 채권 매입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빌려준 거 아니에요? 채권 매입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지. 누가 채권 증서를 써 1억짜리 여기다는 0.3%라고 기재를 하는 거지. 그지? 1억짜리 써. 그러면 누가 이제 1억이란 채권이 있어. 그럼 이걸 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채권을 사면서 1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조건은 뭐니? 0.3%의 내가 이익을 나중에 얘가 이제 0.3% 이익을 줘서 이자를 줘서 갚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채권 매입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 얘가 대신 이제 돈을 이제 돈거리가 있으니까 채권에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득 받는 채권에 매입한대. 그러니까 아마 얘가 이제 싸우는 거지 대신. 얘 대신 얘가 싸우는 거지. 그런 거 같아.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 또 표정들이 죽는 사람이 생겨? 여 주차장에서 내 거 차 긁고 튄 사람 할아버지. 잡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네? 잡았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CCTV랑 이제 경찰까지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야 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 번호판에서 찾아냈고 연락처 갖고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연락받고는 죄송하다고 해서 그제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버린 거야 또. 경찰서에서 연락했는데 그때는 한다가 나한테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는 봤을 때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영상 CCTV 동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범퍼하고 라이트가 있잖아. 밑에 범퍼 긁힌 건 자기가 만든 위는 아니래. 이렇게 라인인데 이렇게 긁었는데 이건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웃긴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소송을 본다는 거지. 내 대신 보험회사가 소송을 보는 거야. 나는 이제 소송 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처리하는 거야 이거를. 내 돈을 처리하는 거지. 보험회사 처리하는 거야 이거. 이 수리를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보험회사 이제 싸우면 되는 거야. 내 싸움은 없고. 결국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고 내가 이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긴 거야. 이것도 채권을 매입하는 게 본인이 이제 대신 얘 빠지고 본인이 얘랑 싸우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얘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진을 돌려주고 안 해. 근데 만약에 수취인이 불응하면은 법원에 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는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 그러니까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네들이 일한 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금액을 돌려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차피 뭐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온전한 그 돈을 못 받는 거야. 이 제도도 그나마 어느 정도 받는 거라도 다행이라는 거지. 더럽네. 인정. 억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싸웠잖아. 근데 결국 해결된 건 뭐야? 내 차를 그냥 수리한 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정신적 피해는 이거 수리한 거밖에 없고 다른 게 없는 거야. 도망쳤잖아. 소송을 못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뺑소니가 아니야. 뺑소니는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만 뺑소니가 성립이 돼. 그러면은 딱 신고해서 찾잖아. 그러면은 몰랐다고 하면은 그냥 수리하는 걸로 끝내야 되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야. 수리 맡기고 오랫동안 맡기고 렌트를 하는 거지. 비싼 차. 렌트비까지 그럼 같이 줘요. 응, 렌트비까지. 렌트를 해야 돼.
착하게 보면 렌트 안 하고 그냥 샀는데 일부러 렌트를 하는 거지. 내 차랑 보통 그 수익 고장나는 차랑 동급으로 렌트를 하거든. 쌤 뭐했어? 나? 뭐니? 네, 내 차, 차 제니시스. 못하잖아. 했어요? 아니 똑같은 G8 하시면 응, G80. 헐. 이번 훨씬 비싸. 슈퍼카는 렌트 하시는 아, 똑같은 걸로 했던 거야. 별로다. 나 작년에 사고 3번 당했잖아. 4번인가? 어떤 사람은 가는데 연필 받은 거야. 근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잖아. 그래서 병원도 안 갔고 렌트도 안 했어. 저녁에 또 전화 갖고 죄송하다고. 나 병원 갔잖아. 난리나. 왜? 그 안에 우리 아들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엄청 걱정돼. 차 수리비도 엄청 날 텐데 몇백만 원일 텐데. 그지? 세게 박았어요. 옆에 완전히 나간다니까. 다행이다. 그 사람 잘 맞는 거지. 난 사과하면 용서해줘. 죄송합니다. 병원도 안 갔지. 렌트도 안 했지. 근데 다치기는 경험이다. 충격을 받긴 했지. 마음의 충격. 세상은 안 다쳐도 병원 다 가. 병원 보험 처리하자. 상대방이 가야지 하고 내가 이제 피해자잖아. 보험 처리하자. 그러면 병원에 다녀. 그럼 병원에서 전화가 와. 뭐라고 전화 와? 병 그만 좀 가라고. 그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해요. 좋다. 그 현금을 줘. 진짜. 상황 따라서 뭐 50만 원 이상 주고 막 이렇게 돈 현금을 줘. 근데 안 갔잖아. 나는 그런 거 뭐지?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줘. 너희도 용서받으려면 잘못했다고 해. 이거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런 것도 알아도 나중에 요게 또 소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서 알잖아. 소재가 우리가 나온 거. 익숙한 소재가 나온 거. 결국 이놈이 나쁜 놈이 얘는 이게 잘못 보낸 것도 본인이 잘못한 거라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돼. 상대방이 착해서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뭐니?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신청 요건도 있어요. 5만 원 이상, 3만 5천 원 무시하는 건가 봐. 1억 원 이하의 것. 이건 일이 커지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진짜 이건 소송이 아니야. 뭔지 알지? 민사도 이게 법적인 게 아니라고 지금. 얘네가 대신해 주는 거지. 약간 보험회사가 법적인 걔네가 법적인 건 아니잖아. 사실.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1억 이하. 1년 이내여야 돼. 1년이 지나면 힘든가 봐. 그러니까 수침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만 이렇게 강제로 들어가는 거지. 자발적 반환이 이거 뭐하라고 했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회수율도 일정한 수준 향상은 됐대.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지. 그동안 회수율이 향상이 안 돼. 그지? 낮았다는 거잖아. 미친놈들이 많네. 거지들이 많아. 사고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데 송금이 억울한 손실이 있고, 그렇지? 수치는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수도 이제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실수로. 진짜 모를 수도 있어. 아유 없어. 무슨 말이 안 되지.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지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관계를 부족하다. 은행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들 세 당사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 알지? 이익과 손해관계야. 충돌할 수 있고, 이처럼 차고 송금은 단순한 금융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하는 문제다. 이게 진짜 맞물린다는 것이니까. 다. 권리는. 따라서 차고 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신중함, 조심하라고. 제도적 완성에 모두 요구된다. 제도적으로 이게 좀 더 갖추. 이건 지금 아직 불안전해. 이러면 안 되지, 솔직히. 실수로 좀 비용이 이렇게 커버리면. 요 비용도 아마, 회수 비용도 아마 금액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지? 무조건 회수 비용은 얼마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됐어?